그리고 저기 앞으로 제가 숙제 짝수 홀수하면 짝수 번호 풀어오세요. 내가 짝수라고만 말했나 봐. 그리고 우리가 수동태가 조금 남았었죠. 계속 밀리고 있네. 이거 3월 달에도 해야 되겠는데? 계속 이렇게 밀려갖고. 나 봅시다.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살짝 보고 어디 갔죠? 오지 않았군요. 안 왔네요. 이제 수동태 시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시제 패턴을 좀 익숙해지셔야 여기 부분을 잘 하셔야 다음 단원에서 준동사의 완료 시제, 완료 수동 시제 이런 게 안 헷갈려요. 일단 기억해 놓으실 건 수동태는 항상 뒤에 가서 붙어요. 뒤쪽에는.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 A에 진행, 수동, 완료, 수동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수동, 완료, 수동 다시 말해서 수동태는 항상 뒤에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머시기 수동태면 일단 닥치고 PP로 끝내주시면 돼요. 땡땡 뭐뭐뭐 수동태 PP 뭐뭐뭐 수동태 PP 일단 PP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책에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봅시다. 진행형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B 플러스 ing가 진행형이죠. 그리고 B 플러스 PP가 뭐예요? 수동태죠. 그래서 더하면 B 내려오고 비동사에다가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being PP가 될 겁니다. 이게 진행 수동이에요. being PP. 그러니까 그냥 진행형 수동태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물었을 때 머릿속으로 B 플러스 ing에다가 B 플러스 PP니까 being PP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입에서 나와야 돼요. 진행 수동은 being PP. 그리고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강조하는 건 얘예요. 완료 수동. 그래서 have 플러스 pp 이게 무슨 시제예요? 통상 현재 완료 시제죠. 그러니까 완료 형태 하면 have pp예요. 완료의 형태는 have pp. 과거 완료라면 have pp겠지. 그래서 완료 시제를 만드는 법이 have 플러스 pp고 똑같아요. 수동태는 뒤에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한 칸 뒤에다가 여기부터. 그래서 마찬가지로 둘이 합쳐요. 더하면 have는 내려올 거고 비동사에 ed를 붙인 꼴, 즉 비동사의 pp, 손을 못 칠하죠. 비동사의 pp 형태는 be인이니까 이어 붙이면 have, been, pp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그냥 머리랄까요? 입이랄까요? 그냥 완료 수동 뭐예요? have been, pp요. 이게 그냥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행형 수동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일단 요 완료 시제의 수동태 형태, have been pp의 형태는 아주 많이 익숙해 있으셔야 돼요. 형태 자체라도. 완료 수동은 뭐다? have been pp다. 뭐 3인칭 단수면 has been pp일 거고, 과거 완료 수동이면 had been pp일 거고. 그래서 일단 요 기본적인 패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원에서 또 볼 거예요. 요런 꼬라지의 형태들은. 그래서 예문 하나만 보고 갈게요. History is being made.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다. Everyday 매일매일 무엇이죠? 매일매일이니까 현재 상태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고 만들어지는 중이다 라고 진행을 강조하고 싶은데 수동이니까 is being made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굳이 적으면 뭐예요? 현재 진행형 수동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he noticed 과거형이에요. 그녀는 알아차렸다, 눈치챘다. She was being watched. 섬뜩하네요. be being pp니까 진행형 수동태고 was로 시작하니까 과거형, 과거 진행형 수동태 형태가 되겠네요. 해석은 고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되고 있었다. 그리고 저기 뻘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학교 서술형 시험에서 한글을 주고 영작을 하라고 했을 때 한국말 해독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진행형은 현재형 한국말 어떻게 표현해요? I eat 해석해봐요. I eat lunch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시제 기본 동사 가장 기본형인 현재 시제 동사는 뭐라고 해석해요? 니은 다가 현재예요. 다예요. 밥 먹는다. 그죠? 나는 걷는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뭐 과거형은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알 거니까 지울게요. 과거형 뭐라고 하면 돼요? 얻다 하면 되죠. 그죠? 이거 보고 선어말음이라고 하나요? 뭐시? 과거형 선어말음이. 그죠? 국어에서. 그러면 이제 현재 진행형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I am eating lunch는 뭐라고 해석할래요? 맞아요. 뭐라고요? 음, 해왔다요? I am eating lunch. 뭐라고 해석해요? 나는 통상 중이다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야. 중이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 통상 현재 진행형은 고 있다예요. 고 있다. 밥을 먹고 있다라고 쓰일 겁니다. 그러면 과거 진행형은요? 고 있었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문장을 주고 영어 문장을 영작을 하라고 할 때 한글 문장의 판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고 있다라고 줬으면 진행형을 써주세요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 있다에다가 현재 시제를 써놓으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그 다음에 그럼 현재 완료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서 얘는 좀 왔다 갔다 해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냥 얻다. 과거처럼 해석하거나 아니면 뭐뭐 해 왔다. 그래 왔다. 해 왔다. 뭐뭐래 왔다. 이렇게. 오다라고 보통 해석해요. 그 다음에 그럼 현재 완료 진행형이 있죠. have been ing의 형태가 될 건데 현재 완료 진행형은 뭐라고 할까요? 얘랑 얘를 합치세요. 해왔다랑 고있다를 합쳐요. 그렇죠.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석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시제가 아니긴 한데 일단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진행형은 고있다예요. 고있다. 고 있었다. 뭐 현재 완료는 그냥 과거처럼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완료돼 버린 일이라면 그냥 얻다. 과거처럼 해석할 겁니다. 그리고 뭐 사소한 이야기였고요. 예문 따위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요? 두 개만 하나만 볼까요? 얘 볼게요. 그럼 by the time the guests arrived 얘는 하필 이 표현이 나오냐? 설명이 뒤에 있어요? 없네요. 아이 얘는 일단 요즘 시험에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문법 책에는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요즘 내신이나 수능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문법적인 사항들이 저 같은 사람을 밥줄을 끊는 거거든요. 되게 쉬운 것만 나와요. 그래서 하다못해 토익 시험, 토플 시험, 탭스 시험 같은 어학 시험에서는 꽤 중요시되는 문법이 수능이나 내신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의 패턴인데 문법 문제를 아주 좋아하는 변태 같은 양반이 있으면 시험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조건이 두 개지. 문법을 매우 좋아하는 변태 선생님일 것. 그리고 그분 마음이 내켰을 것. 그러니까 빈번하게 출제되는 패턴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건 배우는 타이밍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적어 놓읍시다. 얘는 약속된 형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by the time 주어 동사에서 여기가 과거형. by the time 타임 어디갔죠? 타임 없어요. 이 시발놈이 죄송합니다. 뭘 빼먹은 거야? by도 주어 동사가 어디 있어요? 멍청한 놈아. 죄송합니다.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욕은 주로 저한테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학생한테 쌍욕은 잘 하나?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by the time 주어 과거형 동사면 그 주절의 형태는 이렇게 할까요? 종속절이니까 주어 had pp 즉 과거 완료 시제를 주절에 써줘야 돼요. by the time 뒤에 과거 시제가 오면 주절의 시제는 반드시 had pp 이건 약속이에요 그냥. 그래서 by the time 과거형. 그래서 여기 패턴 보면 주어 동사인데 여기가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쓰인 거예요? had been pp. 과거 완료 수동태. 수동태긴 하지만 어쨌거나 시제는 과거 완료예요.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부하는 뭐 영어 공부에서는 이게 중요치는 않아요. 근데 이건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토익 시험을 본다거나 뭐 탭스를 본다거나 서울대 가신 분들은 뭐 서울대 분들 아니면 탭스 볼 일이 잘 없어요. 탭스가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손해볼 가능성이 커요. 영어를 못하는 친구일수록. 그리고 아니면 뭐 나중에 공무원 시험을 본다거나 너네가 대학을 갔는데 내가 간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편입 공부를 한다거나 하면 그때는 꽤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네, 수능과 내신에서 잘 안 나와요. 시제 파트 자체가. 그 다음에 뭐요 이거? 네. C요. The project will have been done by next week인데요. 요렇게만 적어 놓읍시다. 얘는 지금 시제가 will have been pp면 무슨 시제예요? 이거 무슨 따위의 형태죠? will have been done. 봐봐요. 그렇죠. 이만큼만 보면 무슨 시제예요?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 완료 수동의 기본 형태죠. have been pp. 그럼 앞에다가 붙여요. 완료 수동인데 얘는 뭐죠? 미래니까 미래 완료 수동인데요. 오른쪽에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군요. 미래 완료 수동은요. 잘 쓰이진 않아요. 근데 미래 완료를 꼭 써야 되는 형 패턴이 있어요. by next week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프로젝트는 끝날 거다. by next week. 뭐라고 해석해요? 다음 주까지예요. 그럼 까지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다음 주까지면 지금부터 현재부터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죠. 현재부터 미래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by 시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은 뭐라고 할까요? 구간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부사구가 오면 until이라거나 since라거나 by 같은 구간을 의미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는 완료 시제를 써주는 게 원칙이에요. 현재건 과거건 미래건. 그래서 얘는 미래 완료로 써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의미가 수동이니까 동사 덩어리가 내 덩어리인 이런 좀 다소 분신 같은 형태가 쓰이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문장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동사 형태가 너무 길어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will be done 이라고 그냥 미래의 수동태 형태로 그냥 쓰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거.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조동사 단어에서 본 겁니다. 피하면 돼요? 조동사 뒤에 P 붙이면 돼요. 당연한 얘기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하고 BPP의 B가 원형이니까 to BPP 하면 됩니다. A 볼까요? This work must be finished by Friday. 뭔 말이에요? 이 일은 금요일까지 끝나야만 한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have to의 3인칭 단수형의 has to예요. has to 이만큼이 조동사죠? BPP 붙이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수동태는요.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보고 갈게요. 기본 형태만. 수동태는 BPP예요. 근데 to 부정사라는 건 to 뒤에 뭘 쓰는 거죠?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마침 B가 원형이에요. to BPP 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to 부정사 다음 단원 준동사 단원에서 할 거지만 말만 살짝 이름만 익숙해지고 갑시다. 얘는 완료 부정사라고도 하고요. 짧게 부르면 좀 길게 부르면 투부정사의 완료형이라고도 해요. 완료 형태의 투부정사라고도 하고 그걸 줄여서 완료부정사라고도 해요. 그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to 뒤에 완료의 기본은 뭐죠? 완료는 어떻게 만들어요? have pp요. to have pp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능동 버전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 말이죠. 완료 수동 어떻게 쓰라고요? 완료 수동 입에 붙어야 돼요. have been pp요. 완료 수동은 have been pp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완료형 중에서 수동 버전은 to 앞에다가 to만 붙이면 돼요. 투부정사의 형태들이 다소 쉬운 편이에요. to만 붙이면 되니까. 수동 버전이 to have been pp예요. 그래서 이 완료 형태는 그러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투부정사가 의미하는 시제가 투부정사가 나타내는 시제가 동사보다 이전일 때예요.
다시 말해서 동사보다 과거일 때. 그럴 때 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써도 괜찮아요. 이런 예시는. 쓰면 길어지니까 시간이. 여기까지 쓰시고. 얘에 대한 예시를요. 아, he seems 뭐 할까요? 쟤 아파 보인다 뭐라고 해요? He seems to be sick. 이렇게 작게 말하면 내가 안 들리니까 좀 크게 말해줄래요, 이 새끼들아. seem은 투부정사를 뒤에 보어로 취하죠. He seems to be sick. 아파 보인다예요. 그럼 봐봐. to be는 투부정사의 완료 형태예요. 기본적인 원래 형태예요. 기본형이에요. 이거 뭐 단순형이라고 할 건데 다음 단어에서 볼 겁니다. 투부정사를 기본적인 형태 단순형으로 쓴다는 건 얘가 현재면 얘도 무슨 시제란 얘기예요? 현재란 얘기예요. 후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쓴다는 건 동사랑 같은 시제를 의미한다예요. 오케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랄까요? 맨날 쓰는 문장인데 뭐 두 개 중 하나예요. I want to go home이나 I want to kill you. 봐봐요. I want to kill you예요.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사실 자연스럽고 그래. 설명하기 더 좋아요. 내가 뭔가를 원하죠. 원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그죠? 지금 원하는 거예요. 현재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용은 뭐죠? 너 죽여버리는 거죠. 난 지금 널 내일 죽이고 싶어요. 너를 어제 죽이고 싶었어요. 지금 죽이고 싶어요. 지금이요. 그럼 봐봐. 동사가 현재니까 뭐도 현재예요? to kill you. 투부정사도 현재인 거예요. 그리고 동사를 과거로 바꿔볼까요? I wanted to kill you. 라고 말하면 나는 과거에 너를 죽이고 싶었죠. 원한 것도 과거고요. 널 죽이고 싶었던 것, 그러니까 너를 죽이는 행위도 과거에 하고 싶던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근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가 보기에 지금 아파 보인다예요.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으면 어떨까요? 얘는 투부정사를 어떻게 썼어요? to have pp로 썼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투부정사의 완료 형태 혹은 완료 부정사라고 한다고요. 완료 부정사는 언제 쓰는데요? 투부정사가 의미하는 시제가 동사보다 과거예요. 이거 언제예요? seems. 현재예요. 그럼 얘가 언제인 거예요? 과거예요. seem이라는 동사는 나중에 이제 저랑 동사 파트를 공부를 하면 말씀드리겠지만 한단 동사라고 해요. 봐봐. He seems to be sick. 쟤 아파 보인다죠. 제가 아파 보인다라고 말하는 건 저 새끼 아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 동사라는 의미로 이름으로 보통 불리고 그 말을 알아놓으면 설명하기가 좀 수월해요. 그가 이런 것 같다라고 내가 판단을 내린 거죠. 내가 판단을 내린 시점은 언제예요? 현재예요. 근데 얘가 아팠던 것 같아요. 아픈 시점은 언제예요? 과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볼태기가 존나 빵빵한 새끼가 있었는데 어느 날 봤는데 얘가 다크서클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이 새끼는 원래는 한 달 만에 만났더니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아까 그 돼지가.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이 새끼 어디 아픈가? 아니면 몸이 안 좋았나?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오늘 아프다고 오늘 이렇게 변하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과거에 아팠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할 땐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과거에 아팠던 것 같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투부정사의 이제 완료 형태에 대해 말한 거고요. 동명사는 비슷하게 그냥 말로 떼울게요. 예? 동명사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동명사는 어디다가 ing 붙여요? 원형 뒤에다가 ing 붙이는 거죠. 그러면 수동이면 수동태는 b 플러스 pp죠? 어디다 ing 붙이면 돼요? b에다가요. pp는 이상하잖아. 그죠? ed에다 ing 붙이는 건 이상하니까 여기밖에 못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being pp가 돼요. 그 다음에 완료 수동은 어떻게 쓴다고요? 완료 수동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완료 수동은 have been pp예요. 완료 수동은 have been pp. 그러면
완료 수동은 have, been, pp가 기본 세팅이야. 편의상 이를 뗐어요. 금방 지울 거라. have, been, pp 중에 누가 원형이죠? 얘가 원형이에요. ing는 원형에 붙이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have 뒤에다가 ing를 붙여놓으면 having, been, pp가 돼요. 그래서 얘는 동명사의 완료 수동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분사 구문의 완료 수동의 형태이기도 해요. 뭐 일단 말만 하고 지나갈게요. 추가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여기서 오래 해봤자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동사의 수동태는 이런 얘기예요. 원래 laugh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웃다죠. 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중에 몇 형식 동사일까요? 그는 크게 웃었다. 몇 형식 문장이에요? 그렇죠? He laughed. 주어, 동사. 뭐 할까요? loudly 할까요? aloud 할까요? 어쨌건 얘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죠. 1형식 동사예요. 그러면 laugh는 얘는 원래 자동사예요. 웃다죠. 지난 시간에 그거 제가 적어드리지 않았나요?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이렇게 패턴. 그죠? 웃다. 배워야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면 할 줄 알 거예요. 일정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작을 나타내는 1형식 동사입니다. 근데 laugh 뒤에 at이 붙으면 이런 말이죠. at은 어디 어디에 뭐뭐를 보고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에 웃는 거야. 가만히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웃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보통 무슨 말이에요? 비웃다잖아요. 비웃다. 통상 비웃다예요. 혹은 무엇을 보고 웃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해요. 뭐뭐 때문에 웃다, 뭐뭐를 보고 웃다예요. 그럼 봐봐. 여기도 굳이 붙이면 무엇을 비웃다예요. 다시 말해서 laugh at은 뒤에 목적어가 와요, 안 와요? 봐봐. 나는 웃는다, 땡땡을 말 돼요? 웃다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비웃는다, 땡땡을 말 돼요? 돼요. 얘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부동사로 동사가 구를 이루면서 부동사로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는 타동사 구라고 보통 불러요. 부동사를 구를 이루어서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동사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두 단어를 그냥 동사 한 덩어리로 인식하셔야 돼요. 이만큼이 하나의 동사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타동사 구가 되면 돼요. laugh는 자동사지만 laugh at은 타동사가 돼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만들 수 있게 돼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얘가 바뀔 건데 형태가 I was left at을 띄어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까먹지 말고 꼭 붙여주세요가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얘랑 이제 비스무리한 애들이 아래쪽에 써 있을 건데 왜 없죠? 제일 쉬운 게 없네요. Take care of 땡땡땡 뭔 뜻이에요? 뭐뭐를 돌보다죠. 여기 있나요? 없네요. 똑같은 말 look after 뭐뭐뭐 누구누구를 돌보다 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look은 이 형식의 자동사예요. 하지만 after 이 뒤에 붙음으로써 타동사가 됩니다. 덩어리로. 이런 애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잔소리 같지만 하나만 쓰고 갈게요. 아, 능동문 먼저 써야지. 뭐 할까요? 좋아. 내가 손자를 본 걸로 하지. 아직도 없는데 손자가 생겼네요. 자, 내 아들이 took care of 돌봤어요. 내 손자를 돌봤어요. 얘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일단 주어 뭐예요? son. 동사 뭐예요? 그렇죠. take care of가 타동사 구라고요. 이만큼이 그냥 동사인 거예요. 그럼 my grandson은 뭐예요? 목적어요. 오케이.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My grandson. 과거 시제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was take 과거 분사가 뭐죠?
음, 그래요. take, took taken이잖아요. 그러면 was taken 하고, 오케이. care of까지 꼭 까먹지 말고 챙겨주자예요. My grandson was taken care of. 그리고, 잘한다. by my sister. 얘는 뭐죠? 이거 by 플러스 행위자죠. 그러니까 얘는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는 거예요. 시스터요? 갑자기요? 그렇군요. 선이어야 되죠? 어. 이 아들이 여동생이면 곤란하죠? 이미 아들이 남동생이어도 곤란한데, 아들이 여동생이어도 곤란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바람직한 세상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족보 꼬이는 경우 막장 드라마 막 이런 데서 막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막 안 된다 이 새끼야 이러고 보니까 사실은 제가 네 여동생이다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노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진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여기서 얘를 어디 갔니? was taken까지만 쓰고 이건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무슨 문장이에요? 내 손자는 내 아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말이 이상하죠? 아빠가 아들 납치한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까먹지 말고 부동사는 끝까지 다 챙겨주자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대절이 목적어인 문장의 소동태. 일단 얘는 1단계, 2단계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목적어가 절이 목적어일 때요. They believe that she knows the secret 이면 그들은 믿는다. 대절을 이죠. 대절의 내용은요. 그녀가 비밀을 안다고 믿는다예요. 그럼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1단계는 주어, 동사, 대절이 목적어죠. 그러면 수동문은 뭐가 주어 자리로 가면 돼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그래서 얘는 사실 요 1번 문장 사이의 단계는 뭐가 있냐면 대절이 앞으로 가면 돼요. That she knows the secret.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는 BPP가 되면 돼요. is believed 하고 by them은 쓰시든지 마시든지. 이게 1단계예요. 사실은. 0.5단계 정도 돼요. 그러면 대절이 주어고 BPP가 동사인 수동문이 만들어졌어요. 영어에서 이딴 꼬라지로 생긴 문장을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얘를 어디 갔어요? 나 이거 왜 썼어요? 여기 있네요? 아니 진짜 장님이냐고. 여기 얘도 묻혔네? 너도 화났니? 아니 여기 써있는 거 왜 쓰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걸 가주어로 돌리고 대절이 뭐가 된 거예요? 진주어로 박 뒤에 가서 처박힌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형 첫 번째 문장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통상 이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쉬운 버전이 이걸 요구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 졌다 합니다. 그래서 나온 거에 대해서 이 날씨 뭐 한국은 되게 과학이 벌써 네가 왜 왕? 지하실이 거기 그 이제 근데 그거 인사치가 제일이랑 네 저희들이랑 아니라 뜻을 우리만 그래서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뛰어나고 있어 진짜 어린 거는 우리들 제일 와 갑자기
아니, 되게 귀여운데. 아니, 선생님, 제가 보기엔 되게 좋았어. 근데 내가 뛰다가, 그리고 아니, 알피도 너무 그래서 너무 근데 그럼 나왜 패드 좀 썼어? 나막 뭐가 안 가려. 나막 뭐가 아파. 근데 패드 피부는 내 편하게 쉬어야 아, 뭐하는가? 빨리 그래야 애들이 그때 다음에 지금 저 그래서 애들이 하는 건가? 진짜 집에 이거 아니야? 디버 있으면 돼. 얘들 진짜 가지 맞아 맛있다. 진짜 진짜 네? 제일 맛있어. 미는 거 같아 지금. 한 세네 번째 이거 진짜. 진짜. 성이 뭐야? 아니 제가 네가 지금 이걸 그렇지 싸움 중이었어. 지금 체력이 약간 네. 나 근데 뭐 잘 타는 이게 비슷한 거 같아. 체중이 정리 안 시키는 뭐야 있어. 지금 누가 할 거야? 진짜 가시가 애기 아니야? 우리가 약간 이게 나 진짜? 나 혼자 하면 70을 하고 비유? 전유비? 내 이주일 하고 나 집에서 하고 야 내가 일단 누군지 말해줘라 이거 계속 하냐? 무슨 말씀을 지나 너희 팀만 거는 거래 이게 나 솔직히 나 그거 못하게 들어서 좋아 얘를 왜 짜고 아니 야 재밌겠다 우리 A가 아니면 그냥 중학교도 보면 내가 보면 강매 근데 조합이라서 가만 저기 주인들 가만 주인들 기다려 그건 진짜 괜찮아 주인이 있어 주인이 또 사진이야 근데 그만 하고 먹히면 어떡해 근데 언니가 물량 만났으니까 진짜 안 알아. 너무 진짜 그게 엄청 그 차가운데 자존이 엄청 길 그래서 알고 그래서 가는 게 한대 봤어. 근데 듣기로는 기사님들 약간 진짜 약간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소사마다 좀 다른 데나 재밌어 이런 건데 진짜 이거
지금부터 시간을 빠지게 돼. 자기 버스타고 아니 그래서 내가 지지랑 지지가 가려서 수학 왜 좁아서 진짜 어려운 완전 언니 너무 안 맞아. 안 맞아. 우리가 누나랑 빨리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 소리가 아니 우리는 그 여기 지상이잖아. 아니 지하고 지금 가만나요? 형수 옆에 좀, 서진이 어디 갔어? 야, 서진이 맨날 어디 가지? 편의점 갔나? 아, 앞에 있어? 아니, 이거 일단, 이 굉장히, 진짜. 근데 여기는 개무시야. 자기고. 진짜. 아, 이 가수님. 눈치 안 주시는 거 알지? 아니야. 저. 자, 봅시다. 계속 이어서. 아까 제가 대삽질을 한번 했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하는 수동태예요. 왜 안 바뀌어? 멈췄냐? 어이씨. 왜 그러니,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대절의 주어를, 아이, 진짜, 빨빨 대라고, 이 개새끼야. 문장의 주어로 빼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얘 패턴은 뭐냐면, 얘는 지금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얘는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believe는 be 플러스 pp가 되면 돼요. is believed예요. 그 다음에 슉 여기요. knows 있죠. 대절의 동사가 투부정사가 될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얘는 뭐야 이거? 꺼져. 뭘 누른 거야? 응? 얘는 왜 이렇게 펜이 속이 가늘죠? 똑같나? 아, 펜 종류가 다른 건가? 이걸로 해볼까? 예? 이걸로 해볼까? 그러면 얘는 대절의 동사를 뭘로 바꿀 거냐면 투부정사로 바꿀 거예요. 일단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they believe that she knows the secret 해서 she가 주어로 얘가 주어로 와서 she 동사는 is believed 바뀐 거 똑같아요.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요걸 뭘로 바꿀 거냐면 knows를 to know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she is believed to know the secret. 그래서 통상 문제를 낸다면 학교 내신 시험에서 문제가 나오면 요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되게 많이 쓰여요. 왜 보통 이런 문장 있잖아요. People think that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people say that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장 되게 많죠. 그런 문장에서 밑도 끝도 없이 하나 문장을 밑줄 쫙 하나 그어놓은 다음에 위에 밑줄 치는 문장을 주어진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 They believe that 이라는 문장을 she를 주어로 주고 뒤에 문장 구성해봐라. 라고 한다는 건 이렇게 쓰세요. 라는 말인 거예요. 사실. 근데 얘가 둘 중에 어려운 패턴인데 요런 패턴은 사실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패턴은 어딨니? 요런 패턴이에요. B를 봅시다. They think that he was rich. 첫 번째 건 어렵지 않잖아.
대절 통째로 주어 자리로 대절을 앞으로 빼요. 그럼 어떻게 돼요? That he was rich is thought가 되죠. 근데 그러면 대절이 너무 기니까 뭘로 바꿨어요? 이때수로 바꿨어요. 끝. 얘는 별거 없잖아. 방금 전에 한 거랑 같은 패턴으로 가봅시다. He was rich의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바꿀 거예요. 얘 앞으로 끄집어냈어요. 동사는 be, pp는 별거 없죠. is thought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주의하실 부분인데 대절의 동사가 투부정사가 되기로 했는데 요 새끼 왜 이따위로 생겼어요? 우리가 앞장에서 했던 얘기예요. 투부정사의 완료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요? 완료가 뭐죠? 완료? have, pp요. 투부정사의 완료는 to만 붙여요? to have, pp요. 그죠? 그러면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완료형은 언제 쓰는 거예요? 동사보다 이전일 때, 뭐 한시제 앞설 때라고도 하고 이전일 때라고도 하고 더 과거라고도 해요. 그런 경우에 쓸 거야. 그럼 봅시다. 그들은 생각해요. 언제요? 현재요. 그가 뭐였다고? 부자였다고. 얘는 과거예요. 그럼 이 문장에서는 과거의 부자임을 지금 안다는데 이 문장을 쓸 때 he is thought, was은 비동사니까 to be rich라고 쓰면 되겠구나 하면 틀린 거라고. 그죠? 투부정사가 to be라고 쓰인다는 건 여기 동사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얘도 뭘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he is thought to be rich는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겨지는데 언제 부자라고? 지금 부자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그쵸? 지금은 그지 영감인 줄 알았더니 젊을 때 되게 잘 나갔대요. 이런 문장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쓰면 안 되고 요렇게 써주어야 된다. 얘를 투부정사의 완료형 혹은 완료부정사라고 부르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얘가 의미하는 시제가 언제예요? 과거를 의미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동태에서 내신에서 나올 법한 패턴 제일 유력한 거 두 개를 꼽자면 요거 하나하고 뒷장에서 할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하고예요. 했나요? 또 벌써? 안 했나요? 여기 있나요? 했군요. 그러네요. 그럼 수동태 끝났네. 봅시다. 그래서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인데요. 이렇게 길게 말하고 네 글자로 관용 표현이라고 하죠. 관용 표현이라는 건 뭐예요? 수거라고도 하죠. 그냥 외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해할 때 얘랑 얘랑 짝이 되는 애예요. 이 동사랑 얘가 짝꿍이에요. 이 명사랑 얘가 짝꿍이에요라는 말 많이 할 거예요. 지금도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짝이 되는 전치사가 있는 경우는 걔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be absorbed in 얘는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읽어만 둡시다. absorbe는 무슨 말이죠? 흡수하다, 빨아들이다예요. 그럼 봐봐. He is absorbed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그는 흡수당했어. 그럼 이 말을 살짝 바꾸면 어딘가에 빠졌다라고 하죠. 그죠? 빠지다도 국어로 치면 피동인가요? 그죠? 피동이네요. 빠뜨리다가 능동이잖아요. 그죠? 빠지다는 어떻게 보면 빠뜨림 당한 게 빠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있는 거죠? 얘도 수동이니까 우리말로 치면 수동 표현인 그는 훅 빠졌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he is absorbed in 어디에 열중한다. 그리고 be accustomed to 어디에 익숙하다 이거 언제 본 표현이에요? 잘한다. be used to에서 본 표현이죠. 그래서 얘는 be 자리에는 become이 들어가도 되고 get이 들어가도 같은 의미고 accustomed 대신에는 used가 들어가면 된다 였었죠. 그리고 be used to ing예요. be used to 부정사예요. 이거. 그쵸. ing죠. 어디에 익숙하다는. 그래서 물론 꼭 ing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to가 전치사니까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등장 빈도가 없진 않은데요. 보세요. 지금 굳이 외우라고 강요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acquaint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표현보다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은 이거예요. 그렇죠. acquaintance는 뭐죠? 오케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 그래서 acquaint가 알게 되다 정도의 의미의 자동사 혹은 알게 하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be acquainted 하면
알게 됨 당한 거죠. 알게 되다가 뭔가 알게 되다 정도의 의미예요. 알게 하다가 등동, 알게 되다가 수동. 그래서 be acquainted 하면 알게 된 거야. with 이 이하의 내용을 알게 되다. 그리고 be addicted to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 가지 않아요. addict는 중독시키다예요. addiction은 중독이고 be addicted는 중독당한 거야. 중독된 거야. 그럼 우리도 어디에 빠지다라고 하지 않아요? 어디에라는 의미로 제일 많이 쓰는 게 to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e addicted to 하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기억해 놓읍시다. annoyed가 짜증나게 하는 거고 annoyed는 킹 받은 거죠. 짜증나게 된 거예요. 그럼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분사 뒤에는 거의 둘 중 하나가 붙어요. with 아니면 at이에요. 일단 감정을 의미하는 형용사 뒤에 붙는 건 with 아니면 at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다 be surprised 뭐라고요? at 그죠?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요. 이렇게요. 그래서 통상 감정을 의미하는 형용사 뒤에 그 감정을 유발한 대상을 표현할 때는 거의 with 아니면 at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두 개 다 있네요. 그래서 with 뒤에 통상 사람, at 뒤에 통상 사물인데 이건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니까 with, at 정도가 들어가나 보다 라고 기억하시면 괜찮아요. be based on은 아시죠? 여기 up, on 이라는 건 뭔 소리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독해 때도 맨날 나오면 얘기할 거지만 upon은 on이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참고로 with는 뭐랑 같은 거예요? 둘 중 하나겠지. with는 with 더하기 in이죠. 둘 중에 하나랑 같아요. 뭐랑 같게요? in이요. 그렇죠. 그래서 within과 in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뒤에 시간이 올 때. 나 5분 뒤에 올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I'll be back 5분 뒤에. 그죠? In 5 minutes 하면 돼요. within은 통상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안에. 내로라고 할 때가 통상 within이고 in 이후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근데 이 경우 말고는 그냥 within과 in은 같은 거다. upon과 on은 같은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e bored with 연결될 것 같고 be composed of는 매우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of가 전체와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얘가 전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 of 뒤에 오는 게 일부가 돼요. 그리고 얘랑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건 be comprised of나 구성을 의미하는 동사들은 그래서 항상 of랑 다녀요. be made up of 다 같은 말이에요. be comprised of, be made up of. make up은 능동으로 make up은 구성하다예요. 구성하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수동의 표현이고 뭐뭐로 이루어지다 일형식 동사 때 한 거예요. 뭐 존재, 구성, 발생에 관련된 동사. 뭐죠? 새로 시작해요. 그쵸? consist of요. 얘는 항상 능동으로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consist는 일형식 동사. of와 짝꿍을 이루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은 표현들. 얘는 워낙 문제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서 그냥 쭉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해결나 통상 우리가 문법 문제에서는 be comprised of라고 많이 가르치는데요. 엄밀히는 comprise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consist of처럼 comprise of라고도 쓰입니다. 그래서 comprise는 문제에 잘 안 나와요. 얘도 쟤도 맞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또 뭐가 있을까요? be concerned about. 얘는 여러분들이 뭐 구분을 꼭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be concerned in, with 이런 표현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얘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통 지문에서는 concerned about보다는 concerned in, concerned with가 더 많이 나와요. 뭐뭐랑 관련되다. be connected to, be linked to, be related to 다 같은 말이에요. 얘는 그냥 독해할 때 나오면 맨날 적을 거니까 넘어갑시다. be confronted, faced with.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 표현들이 다 뭐예요? by 나올 자리에 by 말고 다른 전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ace with는 이 표현은 confronted 필요 없는데 얘는 됐고 사실 be faced with는
요렇게 기억해 놓읍시다. facing 하고 같은 말이다. 어디에 직면 아니 이렇게 화살표를 바꾸고 facing 하고 faced with가 같은 거예요. 사실 이건 좀 이상한 구조인데 지금 이건 쓰지 마세요. 뻘소리니까. 뻘소리는 아니고 이상한 거니까. 봐봐요. killing하고 killed하고 같아요? 같지 않죠. 내가 너를 죽인다나 네가 나를 죽인다가 같아요? 다르거든요. face라는 동사는 주어 face 목적어나 목적어 face 주어나 의미가 같아요. 동사가 의미가 분화될 수 있어서 그래요. I faced 이만 쓸게요. earthquake. 나는 지진에 직면했다죠. 이 문장이랑 earthquake faced me랑 아이고 earthquake faced me랑 같은 의미예요. 어? 그럼 뭐야? 지진은 나에 직면했다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때 face의 의미는 재난 상황 따위가 닥쳐오다 밀려오다라고 해석해요. 재난이 나에게 닥쳐왔다. 내가 재난에 직면했다나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몇 가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능동 수동문이 같은 의미야. 능동 수동이 같은 의미라는 얘기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어렵게 낼 거면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볼 때 기본적으로 외우든지 아니면 최소한 매우 지문에 익숙해진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잖아. 아닌가? 초면인 상태로 들어가요? 죽일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가 원래 봤을 때 지문에는 facing 명사가 있었는데 문제가 바뀌어서 나온 거야. faced with 명사라고 쓰여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다음 지문에서 틀린 걸 모두 찾아 고치시오예요. 틀렸어 하고 이렇게 고쳐버리면 네가 틀리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음에 이런 애들이 보면 볼 일이 생기면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be convinced of, assured of에서 you of는 무슨 of라고 하냐면 얘는 통상 정보 전달의 of라고 해요. 그래서 정보를 나타내는 동사들하고 보통 많이 쓰이는 친구예요. 여기에 있는 convince도 있고 warn, 경고하다도 있고 inform, 정보를 제공하다 notice, 이런 알리다, 고지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동사는 A of B꼴로 쓰여요. 해석은 A에게 B를 convince, 설득시키다. 서치나 구경하지 말고 써요. warn, 경고하다. inform, 정보를 알리다. 이렇게요. A에게 B라는 정보를 알린다. notice, 공지하다. 이런 의미예요. confess 같은 것도 등장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confess가 뭐죠? 자백하다요. 자백하다. 다 정보를 알리는 거죠. 이런 동사들이 A에게 B를 땡땡하다 할 때 A of B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되게 당연한 형태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형태는 얘 수동문으로 바꿔보자. convince A of B에서 목적어가 뭐예요? A가 목적어예요. 그쵸? 얜 전면구잖아 어차피. 그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A is convinced 하고 얘가 내려오면 돼요. of B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수동문의 형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런 특수한 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례적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처럼 생겼는데 A of B가 들어간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해를 할 때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내신 수업을 할 때나 나오면 존나 강조할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하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3월 달에 내신 들어가기 전에 이런 동사들 위주로 조금 암기를 좀 시켜볼까 해요. 안 되면 별수 없고. 그 다음에 be covered with는 유명하니까 넘어갑시다. 얘랑 비슷하게 with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뭐뭐로 가득 차다? be filled with요. be full of, be filled with. 그죠? 그 다음에 be derived from은요. 얘도 능수동이 다 되는 애라서 아이고 derive from이라고 써도 같은 말이 돼요. 그리고 능동을 먼저 쓰자. come from하고도 같아요. 그리고 공간이 없네. be originated from. originate는 유래하다죠. 그래서 derive from
이라고도 쓰고 수동으로 be derived from이라고도 써요. derive는 자동사로 어디 어디에서부터 나오다라는 의미가 되고 얘가 타동사로 쓰이면 무엇을 추출하다, 뽑아내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타가 다 되는 동사, 등수동 다 가능. 그 다음에 얘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자주 등장하기도 하거니와 출제 빈도도 좀 있는 문장, 있는 표현이라서. 그래서 얘네들의 패턴은 지금 다 수동 패턴이 쓰여 있으니까 능동을 적어볼게요. 주어 제일 앞에 있는 게 뭐냐? 커밋이냐? devote냐? devote네. 다 같은 꼴이에요. devote A to B예요. 이건 A를 B에 바치다, 헌신하다. 그냥 바치다만 씁시다. A를 B에 바치다예요. 제일 기본적인 뜻. commit도 마찬가지고 dedicate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책에 있는 devote A to B가 A를 B에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인 A가 주어 자리로 가면 돼요. A is devoted to B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형태로 따지면 A, be devoted to B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disappointed at 됐고요. dress 됐고. 다음 장 갑시다. 이 engage에서 첫 번째 거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혹은 어디 어디에 몰두하다 라고도 같이 적어 놓읍시다. 몰두하다, 참여하다, 종사하다. 우리 지문에 engage라는 표현이 능동으로 나오든 수동으로 나오든 상관없어요. 같은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들어가다, 종사하다, 몰두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engage가 약혼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지문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어요. 그쵸? 영어 모의고사 지문에 막 난 내 약혼녀 막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사실상. 그래서 이 단어는 engage는 사전에 찾아보시면 뜻이 존나 많은 동사거든요. 진짜로. 뜻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지문에 나오는 의미는 딱 뭐냐?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으로 들어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engage의 다양한 의미를 최대한 크게 뭉뚱그리면 어떤 상황 안으로 지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두하다는 것도 뭐 내가 영화나 책 같은 게 있으면 그 속으로 퐁당 빠지는 거야. 그런 의미로 이해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 engage는 그냥 능동, 얘도 자타가 다 되는 동사라서요. engage in이라고 능동 버전으로 써도 같은 말이 돼요.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몰두하다, 참여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e entitled to 됐고요. be forced to 같은 거는 얘만 좀 얘기할까요? be forced to 부정사는 능동 버전으로 바꾸면 뭐예요? force만 쓸게요. force A to 부정사죠.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격 보어예요. 뭔 뜻이에요? A에게 to 부정사 할 것을 강요하다, 강제하다 라는 의미가 되죠. force랑 compel 원래 똑같은 말이에요. oblige는 의무로 부과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수동문이 되면 A가 주어 자리로 가고 A, be forced 하고 뭐가 내려오면 돼요? 투부정사가 내려오면 돼요. 이런 애를 보고 통상 그냥 뭐라고 불러요? 오형식 수동태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오형식 수동태는 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 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be interested in 모르면 때려야 되고 be involved in 얘는 조심합시다. 이 말이 안 써 있네요. 뜻을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관련되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관련되다는 다소 수동적인 느낌이 있거든. 근데 참여하다, 열중하다라고 하면 한글 해석상 이거 능동이냐 수동이냐? 한글상 능동이에요, 사동피동이에요. 능동이죠, 누가 봐도. 열중하다니까. 근데 그래서 그래요. 우리말로는 능동스럽게 해석하는데 영어 표현이 수동이라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런 애들을 내신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아싸리 한글을 안 주고 영작해라 배열해라 해버리면 안 틀릴 문제를 한글을 주고 단어를 변형해서 영작하라 많이 틀려요. 사실 그건 출제 취지에 있기도 한 거예요. 헷갈려라 이러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능동인데 영어로 수동인 애들은 기억해 놓읍시다. involve A in B라고 써요. 능동이. 이게 A를 B에 참여시키다예요. 참여시키다. 그러니까 내가 참여한 거는 내가 남을 참여시킨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남이 나를 참여시켜서 내가 참여당해야 되는 거예요. 형주야, 너 곧 간다. 적어 빨리. 그리고 여기는 일단 전부 다 헷갈리지 않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 중에 제일 덜 나오는 건 비노음 4 정도예요. 비노음 마이너. 이렇게 한번 가자. 그래서 비노운 as는 자격이라고도 써 있는데요. 얘보다 많이 나오는 건 호칭이나 별명이에요. 부르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사이에 별명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전교생이 다 아는 유명한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어. 근데 걔 별명이 뭐라고 할까요? 욕 같으니까 뭐라고 하죠? 또 아무 말이나 합시다. 그냥 별명이 신발이라고 합시다. 신발. 하도 신발 그래가지고. 근데 신발이라고 알려진 내 친구라고 하면 내 친구 known as 신발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be known as 뒤에는 자격도 나오고 그래서 뭐뭐로서 알려지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알아먹기 편한 건 호칭이나 별명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뭐 뉴턴 이런 아니면 아인슈타인 이렇게 할 때 땡땡땡의 아버지 이런 표현 앞에 as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e known for 뒤에 이유 되게 알기 쉽지 않아요? 전치사 for이라는 애는 원래 사유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애예요. 그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면 돼요? Thank you for okay helping me. 혹은 Thank you for your help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for 뒤에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려진 이유예요. 네,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 이유 같지 않으니까 직역하면 뭐뭐 때문에 잘 알려지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비노는 2가 제일 쉽죠? 2 뒤에 누구누구에게예요.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수능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유치해서 그런지. 내신 문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가장 빈도가 낮은 건 비노운 바입니다. 근데 얘가 판단 기준 뭐뭐에 의해서 알 수 있다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 셋 중에 한 가지의 죄송합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랜덤한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조금 똑 부러지지 않아서 덜 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되고 뭐가 있을까요? occupied with, offended with, opposed to 요 표현 정도는 기억해 놓읍시다. be opposed to고요. 얘는 능동 패턴으로 쓰지 않아요. 잘. 능동으로 안 쓰이고 영어 사동사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항상 수동 형태로만 쓰이는 동사들이 있어. 그런 애들 중에 하나예요. be opposed to. 그리고 supposed는 알 것 같고 넘어갑시다. 이제 준동사 망했네요. 이제 준동사를 들어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야! 부분은 좀 간단하게 읽고만 갑시다. 준동사는 앞 페이지에 있어요. 보시면 verbals라고 영어 표현은 있나요? 여기 있네요. verbals는 무슨 말이냐면 동사 같은 애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준동사라는 건 얘네들은 동사랑 이 준자가요. 따라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사랑 따라하는, 동사를 따라하는, 즉 동사와 유사한 애들이라고 하는데 준동사의 공통점이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몇 가지만 적어두고 갑시다. 준동사는 얘들은 동사적 특징을 지녀요. 준동사가 지니는 동사적인 특징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대표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요. 그냥 써놓고 갑시다. 세 번째, 구정이 가능하다. 요게 준동사가 가지는 원래는 동사만 가져야 될 특징이에요.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가질 수 있다.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부정할 수 있다. 그다 해피의 반대말은 뭐예요? unhappy죠. 그건 접두어가 붙어서 다른 단어가 된 거지. 해피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not happy 되는데요? 아니에요. 그 not은 동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not happy에서 not이 부정하는 건 am이지. am? 다시 간소. am이지 happy가 아니에요. 엄밀히는. 그러니까 부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동사만 가능한 특징인데 눈에 힘도 안 줘? 동사만 가능한데 준동사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보고 온 거예요. 투부정사로 시제 표현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만 가능해요. 동사랑 시제가 같으면 뭐라고 쓴다고 그냥 투부정사를? 투 플러스 동사원이요. 동사보다 이전이면 투 have pp요. 그죠? 그러니까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동사에 빗댄 간접적 표현만 가능하지만 완료형 준동사로 어쨌건 동사보다 이전이다, 동사랑 같다라는 표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욕하진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눈깔이잖아. 흰자위 많이 보이는 눈깔. 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생의 눈깔이가 있어요, 이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자세는, 이 자세는 이거고요, 보통. 이러고 있는 새끼는 자려고 처앉아 있는 거고, 이러고 있구나, 아니면 이러고 있구나. 눈만 감으면 끝이잖아, 이 상태에서. 눈만 감으면 숙면 가능이잖아. 이건 보통 자려고 앉아 있는 거니까. 그러고 있는 거 좀 안 좋아하는데. 보통.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눈깔은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표정을 보면 저는 되게 이제 안쓰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면 내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 쳐서 졸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족같이 제 쳐서 졸리게 하고 있으면 얘가 졸고 있을까. 내 탓이에요, 내 탓.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봐봐. 졸지 마, 이 개새끼야 하는 건 솔직히 나는 그건 좀 하자라고 생각해. 아, 물론 수업 시간 수업 시간 시작하자마자 이러고 있는 새끼는 욕할 수가 있는데 막 애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야, 이 새끼야 자지 마! 막 이러고 욕하는 건 그건 그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게까지 잠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자를 깨워주지 못하는 건 수업으로. 그죠? 뭐 소리를 지르든 노래를 부르든 뭐 개소리를 하든 아무튼 간에 지금 내가 한 게 개소리네요. 이따 갑시다.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가질 수 있다. 우리 원래 주어라는 건 문장의 맨 앞에 동사 앞에 오는 걸 주어라고 하죠. 근데 투부정사도 그 앞에 주어를 가질 수 있잖아요. 투부정사가 있고 투부정사 앞에 있는 주어를 보고 뭐라고 해요? 투부정사의 주어를 그쵸, 의미상 주어라고 하죠. 근데 원래는 목적어라는 말도 동사 뒤에 오는 거잖아. 그래서 목적어라는 말도 사실은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목적어는 의미상 목적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말을 잘 안 써요. 의미상 주어밖에는 거의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문법 용어 자체를 자꾸 그냥 안 쓰려고 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냥 뭐 투부정사의 목적어, 뭐 동명사의 보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일단 이게 이제 준동사가 가지는 가장 큰 공통점 특징이었고요. 종류와 역할은 뒤에서 할 건데 뭐 넘어갑시다. 넘어가. 패스 투부정사의 명사적 쓰임. 이거 그냥 중학교 때 존나 열심히 한 거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럼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하고 주어 목적어 보어 그 역할을 하면 우리가 투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어로 쓰이는 투부정사 B 볼게요. 주격 보어 2의 1번 문장 B. Our goal is to solve this problem at any cost네요. 얘가 주어고 눈치상 is가 이형식 동사니까 얘가 주격 보어 같아요. 근데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어요? 답이 넣었네. 뭐라고요? 명사, 형용사요.
그럼 봐봐.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도 있어요. 근데 얘는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얘는 명사야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형용사 보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뭐 중학생이라서 중학교 때부터 얘기했을 것 같은데 보어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보어는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는데 명사 보어는 설명하는 대상과 동격이에요. 형용사 보어는 동격 아니에요. 이퀄 아니고요. 그냥 마치 동사처럼 서술하는 거예요.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형용사도 서술어죠. 영어에서는 아닙니다만. 영어의 서술어는 동사 하나지만 마치 동사처럼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 보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am Tom 같은 문장. 그럼 비동사가 이형식 동사니까 얘는 주격 보어죠. 아직 덜 썼나요? 빨리 간다. 얘가 주어고. 그럼 함은 명사인데 보어가 명사면 얘는 주격 보어니까 주격 보어는 누굴 설명을 당연히 주어를 설명해요. 주격 보어는 내가 설명하고 있는 주어랑 어떤 관계? 같아요. 내가 톰이고 톰이 나예요. 전 세계에 있는 톰이 다 나라는 건 아니야. 지금 현 상황에서 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이형식이었고 오형식으로 해볼게요. I made my son 이걸로 하자. A president. 뭐 회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난 아들이 없지만 대통령이 되면 좋겠네요. 봐봐요. 나는 만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만든 대상은 내 아들입니다. 동사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이 목적어예요. 이 말 기억해 두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목적어가 뭐야? 을렐 뭐 이딴 식으로 배운 것 같으니까 주로. 목적어란 동사하는 행위를 나타내죠. 행위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만들었어. 어떤 상태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뭘 만든 거야? 아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라는 건 목적어의 상태나 행위, 동작을 나타내는 게 목적격 보어예요. 그럼 내 아들내미의 상태가 뭐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누가 봐도 명사죠. 그러니까 얘랑 같잖아요. 내 아들내미가 여기서 말한 대통령이고 내가 말한 대통령은 내 아들인 거예요. 둘이 이퀄 관계입니다. 이게 명사 보어고요. 형용사 보어는 맨날 똑같은 문장을 쓰는데요. I am happy. 주어, 동사, 주격 보어예요. 여기선 얘가 형용사죠. 맨날 하는 얘기인데 뭐 전에 들은 친구가 있겠지만 이 상태면 이 인간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정신병자예요. 그렇죠? 지금 말이 좀 그렇군요. 이건 정신과 병원에서 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예요. 그렇죠? 같은 말인가? 아니, 제가 어저께 이제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대학 가서 찾아왔어요. 어젯밤에. 세 놈이 왔는데 여자애들 둘 남자애 하나가 왔는데 세 놈이 왔는데 이 미친놈들이 진짜 미친놈들이 셋이 다 정신과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놈은 우울증, 한 놈은 공황장애, 게다가 불안장애 막 이래가지고 하나는 또 진짜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집에 일이 있어서 이제 같이는 못 가지고 그냥 돈을 줬어요. 너네 그냥 간단하게 맥주나 사 먹어라 이러고 이제 그랬더니 조울증이 있는 새끼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진짜 계속 뛰고 있어. 이러고 미친놈이어서 뭐예요? 연지야 미친놈아 왜 그래 정신사나워 그랬더니 저 약 안 먹어서 그래요 오늘 이거 약 먹어야 돼요. 그 친구 외대 갔거든요 외대.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심지어 근데 막 얘기하다 이러는 거야. 막 얼마 전에 막 그래서 뭐지 뭐 저는 원래 술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저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맥주 먹으니까 너무 신나요 생각나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너 간이 안 좋을 텐데 저 간이 굳어버릴 수도 있대요. 막 너무 기능이 나빠서 왜 이랬더니 제가 이제 조울증이 있다 보니까 우울증 약을 14알인가 처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대요.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죽으려고 먹은 건 아니지? 그랬더니 죽으려고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되게 우울증 조심하세요. 되게 위험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우울감의 끝이 자살이 되잖아요, 원래.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자살 시도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세요. 빨리 안 우울해지기. 차라리 뛰세요. 조증에처럼 이렇게. 최소한 얘는 죽지는 않잖아. 그래서, 그래도 깜짝 놀랐네. 아니, 심지어 대학교 들어가서 그랬대. 대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되게 한 번씩 연락하면 되게 행복해 보이던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우울증을 조심합시다 우리 모두. 네, 기쁘게 삽시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아무튼 봐봐요. 그러면 이 얘기 때문에 그랬군요. 야, 그럼 걔랑 이게 지금 이거잖아 이거. 맨날 이러고 있는 거잖아. 미친 자예요, 미친 자. 그러니까 이거 일리가 없어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동사처럼 주어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의 서술어는 동사뿐만이 아니라 형용사도 있죠. 마치 국어의 서술어인 형용사 같은 거예요. 나는 기쁘다. 여기서는 기쁜이라는 형용사지만 얘가 사실상 주어의 상태를 이걸 수식한다고 보긴 그렇고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하나 갈게요. 그대로 I 목표는 재탕 made my son happy라고 합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목적어랑 얘가 같으면 안 돼요. 아들을 기껏 낳아놓고 조증을 만들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서술어에 내 아들이 기쁘다. 아들의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듣고 나면 Our goal is to solve this problem이에요. 뭐 at any cost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는 뜻인데 됐고 우리의 목표는 이 문제를 푸는 거다. 얘는 명사보어일까요? 형용사보어일까요? 주어는 목표예요. 보어는 문제 해결이에요. 둘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죠? 우리의 목표 일콜 문제 해결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래쪽에 내용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떠려고 달아놓은 거예요. 이제 이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빨리 얘기하겠다. 중학교 때 혹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문제 나올 때 목적격 보어가 투부정사 용법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목적격 보어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내는 문제예요. 100%.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문제를 안 내요. 근데 방금 제가 한 얘기에 입각해서 봅시다. 그녀는 나에게 뭐야? 누구시죠? 저희가 그녀는 나에게 조언했어요. 아이 진짜 뭐라고? 투부정사 하라고. 근데 봐봐요. 이러면 이게 말이 돼요? 난 계속 금연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저 담배를 핀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금연해 이 새끼야. 형주 금연해 빨리. 평생 금연해. 알았지? 3살짜리 애기한테 아들아 너 금연해라. 뭐 이상하잖아요. 이건 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목적격 보어로 쓰인 투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으로 분류하는 건 다소 좀 구세대적인 발상인데 미가 투스탑의 의미상 주어다라고 써있는 자체가 뭔 말이냐면 이게 이제 목적격 보어를 명사적 용법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하는 설명이에요. 봐봐요. 얘를 살짝 지우면 이게 원래 목적어란 얘기야. 조언했다? 담배 끊으라고. 얘가 목적어고 얘는 뭐예요? 목적어의 의미상 주어래요. 그럼 이거 몇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의미상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3형식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 목적격 보어라고 적어놓고 얘를 목적어라고 우기면 돼요?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깔려고 적어놓은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아니에요. 목적격 보어로 쓰인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다가 조금 더 이치에 맞아요. 이걸 명사적 용법으로 보는 건 이 5형식 문장이 어떻게 생겨난 문장인가를 설명하는 역사적 설명으로는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얘가 투부정사가 목적어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5형식 문장을 가르치면서 이건 5형식 문장인데 근데 3형식이야. 난 사실 남잔데 여자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한 설명이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망했네요. 숙제를 내기가 굉장히 엄하게 돼버렸네. 지난번에 닥쳐봐요. 우리 27부터 가야 되나요? 어디부터 해야 돼요, 숙제가? 어디부터죠? 23? 24예요? 24까지 했어요? 숙제가 왜 이렇게 적어요? 아니, 왜 이렇게, 뭐죠?
아이, 뭔 소리야. 나 뭐하고 있어. 몇 쪽까지였어요? 아, 24쪽까지요. 죄송합니다. 아, 바보 같은 소리를 했군요. 그러면 25부터 그냥 사실상 수동태만 하면 되겠네요. 25부터 39네. 졸라 많네. 졸라 많군요. 네, 열심히 해봐요. 15페이지네요. 아닌가요? 25, 39니까 15페이지 맞네요. 네, 짝수번만 풉시다. 오늘은 짝수번. 어디 갔냐? 적어놔야 돼. 내가 까먹어. 어디 갔죠? 방금 하던 데가? 여기 있군요. 1월 22일 수요일 숙제는 25에서 그냥 저기 후부정사 앞에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동태 단원 전체예요. 그리고 짝수 번호만 푸세요. 짝수 번호. 네, 짝수 번호. 그리고 단어 시험은 뭐 알아서들 해요. 네, 갑시다. 고생했어요.